자, 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출판사 대표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옆에 이제 거란이 있었다면, 또 금나라가 있었다면, 그 아래에 있었던 이제 송나라에서 고려를 방문하면서 기록한 사신단의 고려 탐방 이야기죠. 고려 도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고려 도경은 이 고려의 도, 이게 그림책이란 얘기예요. 그림책 경치, 그러니까 그림책을 가지고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고려 도경은 그림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아직까지. 그림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즉 그림이 없는 그림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다 지워지고 없어진 글씨만 있는 그림책이다. 고려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했길래 한반도에 존재했을까요? 만주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북경이 고려였을까요? 자, 이 고려도경의 오늘은 내용을 보면서 고려도경의 숨겨진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고려도경 서문이 있는데요. 이 앞에는 이제 고려도경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나와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원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원문 자체도 이게 오타를 낼 수도 있는데 이 한자가 사실 기본이라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과 비교를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고요. 자,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송나라, 그러니까 고려시대 옆에 이제 송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송나라가 나중에 밀리면서 이 남송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송나라, 그러니까 북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북송의 거의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서경이라는 송나라 사신이 이제 고려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사신단이 들어가죠. 사신단이 여기 보시면 8척의 배가 쭉 이제 고려로 가는 겁니다. 온갖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고려를 방문하러 가는 거죠. 자, 방문을 하러 가면서 이제 거의 스파이 개념으로 고려의 모든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군사라든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그 고려 그림책, 고려도경. 그림 없는 그림책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나라, 당시에는 이제 금나라인데요. 거란 요나라가 망하고 이제 금나라가 태동을 해서 이제 송나라를 압박하던 때죠. 압박해서 이제 육로가 막혔다. 고려로 가는 육로가 막혔다. 그래서 우리는 바닷길로 가겠다 해서 양자강 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영파, 닝보라 그러죠. 명주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화봉사 고려도경, 그러니까 서경이 쓴 이제 고려 그림책이죠. 고려의 그림책은 총 40권인데요. 현재 지금 2권만 원본이 남아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38권이 분실이 됐다. 후대에 다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2권 뿐인 것도 지금 원본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 2권이 어떤 거냐면 바닷길이에요. 이 고려도경은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적혀져 있냐면 큰 챕터가 이렇습니다. 송나라 사신단이 8척의 배를 가지고 이제 고려로 들어가는 바닷길, 그 바닷길에 어떤 섬을 들리고 어디를 들렸는지 그 바닷길 2권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려의 황성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고려의 군사들은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모양새고 또 고려의 궁궐은 어떤 문, 어떤 식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길 가다가 길을 보니까 고려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게 살고 있고 자, 고려의 관직은 어떻게 되고 있고 뭐를 먹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온 내용이고요. 이 고려에 가는 시간은 양장에서 고려의 황성까지 가는데 약 40일 정도가 걸리고요. 또 체류한 시간은 약 한 달 정도. 그리고 또 돌아오는 시간도 또 약 40일 정도. 약 석 달 동안의 여행기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려의 바닷길 2권만 남아있는데 이 바닷길 2권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지금 현재 강서성의 남창현이라고 합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 중국 양장 남부 그 구강이 있는 곳 우측에는 이제 신라의 경덕 진영이 있고 양장 남부에 도자기로 유명한 경덕진이 있고 그 왼쪽에는 이제 백제의 무령 왕과 같은 문영이 있습니다. 그 아래가 남창이에요. 그러니까 송나라의 영토가 아마 요 남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어디냐면 운남성의 진강현에 있다. 운남성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홍콩 왼쪽 끝이에요. 쭉 갑니다. 운남.
거기에 이제 운남성에 거기 이제 이만이라고, 남송의 수도 이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만 진영이 남아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려 송나라의 영토를 추정할 수 있는 게 남창, 운남의 진강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후로 이제 판각을 다시 해서 다시 이 고려 도경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림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다. 즉 고려시대의 지도는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고려의 지도는 왜 한 장도 전해지지 않을까요? 자, 신기한 일이죠. 그림 없는 그림책 고려도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도경이고요. 이름은 그렇습니다. 서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은 이 책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외국에 가는 사신들은 무조건 그림을 작성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상대방의 국가의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그림책이죠. 급선무로 삼아야 된다. 자, 그런데 고려는 요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이 그려서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다. 매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 기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총 40권을 정리했고, 그림책 40권을 했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왕훈이 편찬한 계림지, 신라의 계림지를 본 적은 있으나 전해지지 않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나라의 장건이 대월지, 월나라, 이제 저쪽 실커더 쪽, 저쪽 왼쪽으로 가는 길에 대월지를 사신으로 파견할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고려를 방문한 거는 약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석 달을 갔는데 40일 가고 한 달 정도 있었고 40일을 온 기록이에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이 고려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이제 쫙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송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려를 깎아내리고 싶었겠죠. 아니면 이게 지금 원서가 바닷길 2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건국하죠. 명나라 때 다시 쓰였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오랑캐의 왕들은 주변에 여러 오랑캐들이 있는데 자, 호를 별나고 괴이하게 해서 자, 뭐 선우라든가 각한이라고 부르나 뭐 그것 자체가 굉장히 미천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라는 나라는 조선의 기자가 들어오면서 이러이러했는데 후세에는 점점 쇠퇴해져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무영왕이 하신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하신이 뭐냐면 이 원문을 보면 말이죠. 하신지녀에서 황하의 신의 여, 그러니까 하백의 딸이죠. 우리가 배운 이제 부여의 왕이 하백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 주몽이죠. 우리 삼국사의 기록에는 하백의 딸이라고 했는데 하신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황하의 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홀승골에 살면서 그곳을 고려를 했다. 이 홀승골이랑 비슷한 지역명은 지금 현재 북경 위로 올라가면 또 산서성 위로 올라가면 홀승골이라는 지역명들이 있죠. 자, 그곳을 고구려라고 불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본인들이 이제 이 한족으로서 한나라가 이겼던 기록들을 담고 있어요. 뭐 한나라 말기에 공송 강이 고구려를 환도산에서 격파했다. 뭐 이런 얘기. 위나라 장수 광구검은 이제 고구려의 환도성을 정복을 하고 나서 다시 밀리고 위나라는 그로부터 20년을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당태종 때는 이제 영계소문이 무도에서 당태종이 친히 정벌하여 위험을 요동에 떨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웃긴 건 뭐냐면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했죠. 위험만 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태종은 사망하죠. 그리고 당고종 때 신라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무찌르는데 여기서는 당태종이 정벌을 해서 위험을 떨쳤다라고 이상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춘추필법입니다, 여러분. 이 본인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감추고 또 역사를 왜곡하죠. 부풀리고 왜곡하다는 뜻입니다.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 설치했다. 뭐 삼국사 기록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제 고려 선화봉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원본이 없는데 후대에 다시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명주의 정의 먼 바다를 건너서 이제 고려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이죠. 명주 정에. 명주가 이제 닝보구의 영파예요. 자, 성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자, 고려는 이제 종묘 사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읍과 주에는 집과 거리를 만들었으며 높게 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한 내용이죠. 성곽들이 우뚝해서 누구도 업신여길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이제 원문이랑 제가 이제 비교한 내용들인데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원문이랑 과연 정확히 해석이 되어 있나 보시면, 자, 고려라는 나라는 일본, 그 다음에 류쿠, 그 다음에 탐라, 흑수말갈, 그 다음에 모인 등 이 주변의 나라와 어금니처럼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맞물려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흑수말갈과 맞물려 있어야 되고, 탐라랑 류쿠랑, 오키나와라고 지금 얘기하죠. 맞물려 있어야 되고, 또 현재 나주와 광주도가 여기 해당된다 그래서 나주, 광주를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분, 충청도 강조를 안 하고 경상도도 강조를 안 하는데 나주와 광주만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나주랑 광주가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 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수도를 변량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송나라의 수도가 변량이고 고려의 수도가 북경이라면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말이 되죠. 그리고 연산도에서 육로로 거친 다음에 요수를 건넌다. 연산도는 연과 계는 원래 산서성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연이에요. 지금의 북경이 아니고요. 자, 연산도에서 육로를 거친 다음에 요수를 건너 태행산맥 요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고려까지 가는데 약 4,000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경을 고려의 수도로 본다면, 서경으로 본다면 4,000리면 어디냐? 송의 동북쪽, 여긴 사천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송나라가 사천성으로 밀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되면 사천성이 송나라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된 수도. 왜냐하면 송나라의 주자학은 무한 쪽, 양자강 중류와 사천학파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자, 해도로는, 바닷길로는 어디가 있냐면 하북, 황하의 북쪽, 하북성, 황하 쪽,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황하 아래 회수 쪽, 그 다음에 북건성이면 양자강 아래쪽으로도 모두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고려가 지금 세워진 그 위치는 어디냐면 산동반도의 등주, 레주, 산동반도의 레주,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빈주가 있습니다. 빈주와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수도가 이 등주, 레주, 빈주, 체주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심양은 내륙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산동반도에서 지금 현재 개경, 그러니까 당산을 본다면 바로 마주보는 곳에 있고, 당산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북경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자, 송나라 원풍 이래 우리 송나라 조정에서는 항상 사신을 파견할 때 명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양자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송나라의 현재 수도가 개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개봉이라면 황하를 따라서 쉽게 한반도 개성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황하를 따라서 쉽게 북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나라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는 말이죠. 동서로 2,000리, 남북으로는 1,500리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려는 가로가 더 긴 나라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침범을 차하자 내원성을 쌓아서 견고하게 방어했다. 자, 거란과 싸웠는데 계속 침범을 나가니까 내원성을 고려가 쌓았다는 얘기예요. 이 내원성이 현재 태행산맥 그쪽에 레원이라는 지역명이 남아있죠. 거기가 예전부터 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말갈에서 발원하는 압록강은, 자, 흑수가 지금 태행산맥에 있죠. 흑수발간에서 발원하는 압록강, 그러니까 오리가 많이 사는 압록강은, 자, 요동에서 500리가 떨어져 있는데 국내성을 걸치면서,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내성이죠. 국내성을 걸치면서 염란수와 합류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서남쪽으로다가 안평성, 그러니까 안평에서 해로 들어간다. 바다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해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안평성 입해해서 해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이 위치는 고려에서는 천의 요충지로, 자, 넓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의 동쪽은 옛날 거란에 속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좀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당나라 때 이적이 남소에서 고려를 격파하고 이제 이 고구려를 고려로 병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고려인지 고구려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고려라고 쓴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예요. 자, 지금 예전에 고구려를 얘기를 하면서 고려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말기 때 환도성 아래에서 옮겨 살았으며 그 다음에 이제 위나라 때에는 모두 평양에 살았다. 이렇게 고구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씩 도망해서 동쪽으로 옮겨 살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말기에 국가를 수복했을 때 현재 도읍지를 계주라고 했으며 개성부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의 북쪽에는 숭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고려 위에 숭산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평양은 본래 한무제가 세운 이제 낙랑군과 그다음에 당고종이 세운 안동도호부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양 왼쪽에 바로 지금 신락이라고 낙랑군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동도호부가 있었던 신성, 그 신성 위쪽이 바로 지금 현재 북경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나라 말기 때 고려의 군장이 누세에 걸친 험한 걱정을 해서 점차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게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입니다, 여러분. 예, 수나라가 나오고 당나라 말기가 나오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했죠. 그리고 지금 왕성은 압록수의 동남쪽 천리에 위치하고요. 지금의 옛 평양의 지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지역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전역의 평양이라는 지역, 하북성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각, 성의 누각을 보는데 이제 삼국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굉장히 잘못된 기록이죠. 중국은 시대에 따라서 나라가 바뀝니다. 조선시대 뭐 중국은 명나라였을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중국을 부르는 나라는 그 당시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를 중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중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삼국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여기 고려의 왕은 외출할 때마다 비단 옷을 입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려의 화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고려사에 보면 이 고려는 동전도 많이 사용하지만 지폐를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고려 도경은 그런 얘기를 실어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한국에 있는 고려사 해석이 이상하죠. 굉장히 고려를 비하하면서 해석하죠. 보면 고려에는 화폐 제도가 없다. 저포, 그러니까 포라든가,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옷감이라든가, 은만 가지고 계산하고, 가끔 이제 쌀로도 그걸 이게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고려를 비하했는데, 216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시면, 교역하는데, 간혹 돈으로 교역한다. 이렇게 돈으로 교역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 앞기록과 뒷기록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자, 무슨 얘기죠?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앞과 뒤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서북 쪽은 거란이 있고 금나라가 있고 태행산맥에, 그 다음에 동남쪽에 비내 쪽으로도 도서와 주연을 세운 경우가 있다. 이 비내 바로 아래가 산동반도입니다, 여러분. 삼경이 있다, 수도가 3개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네를. 자, 그래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그림은 그냥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원래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림이 없는 그림책 고려도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고려는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자리로 올라갈 때 누구나 신발을 벗고 무릎걸음으로 움직이다. 무릎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태국 왕실에서도 신하들이 움직일 때 무릎으로 움직이죠. 그만큼 공손하게 움직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후한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 고구려 시대 때 보면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의복은 모두 비단을 입었고,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고, 고구려는 그 다음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절풍을 쓴다. 이런 식으로 고구려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복.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이 왕의 복식도 묘사를 해놨어요. 이 서궁이 여러 가지 묘사를 해놨겠죠. 그림도 그렸을 텐데 이 그림은 따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 없는 그림책 고려도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왕의 의복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색 비단이고 그 다음에
이 허리띠는 또 이제 금빛과 푸른빛이고, 자, 옥대를 맺겠죠. 그 다음에 검은 두건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왕의 복식은 보라색과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관, 그 아래에 있는 계급들의 이제 신하들의 복식들을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색으로 쓴 관과, 그 다음에 색깃, 고구려도 색깃을 썼죠. 네, 천손이기 때문에 색깃을 쓰고 다 보라색이고, 옥대는 금어대를 찬다. 그러니까 황금, 물고기 모양의 금어대를 찬다. 이렇게 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색무늬, 그 다음에 금어대. 자색무늬, 금어대에서 계급별로 이렇게 관직별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뭐냐면 이제 비색, 고려청자의 비색에다가 은색, 은어대를 찬다. 아까 금색이었죠. 아니면 무소불혁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조관들도 비색 옷을 입고 이제 자색을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처럼 보라색을 못 입고, 그 다음에 은어대를 찬다. 맨 마지막에 서관은 녹색 옷을 입는다. 이제 비색도 못 입죠. 녹색 옷을 입고 검은 신발을 신는다. 이렇게 보면서 묘사를 해놨어요. 자, 이자겸에 대해서도 이제 묘사를 좀 하고요. 여기에 사람을 봤더니 이자겸이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윤원식은 이런 사람인데 재밌는 기록은 이겁니다. 김부식은 이렇게 생겼다. 삼국사기를 썼던 이제 김부식이죠. 삼국사기 뭐 김부식의 10명이 쓴 건데, 여기 보시면 김부식은 얼굴이 까맣고 눈이 튀어나왔다. 이 재밌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김부식은 얼굴이 까맣고 눈이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군사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장대는 16살 이상이면 군역에 충당된다. 그래서 16살 만이니까 아마 18살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옷은 어떠냐? 고려시대 갑옷은. 이제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일체된 찰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갑옷은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빛 꽃으로 장식한 높은 모자,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은 모자에 깃발을 달고 석자나 이른다. 그리고 여기에 느슨한 허리띠가 있다. 이렇게 고려의 갑옷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비하라고 있죠. 키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모자를 높이 쓴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명칭을 이제 서술한다 해놓고 이제 그림 없는 그림책이죠. 이렇게 글씨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사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꽃갈모자를 쓴다. 그런 거풍은 지금도 풍속이 고려시대 때도 똑같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뒤를 그대로 이은 걸 알 수 있죠, 고려가. 자, 병기, 무기는 어떤가? 이런 것도 다 이제 퍼온 겁니다. 그림이 없어요. 자, 후한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동의의 이라는 글씨는, 자, 어지러서 잘 자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랑캐이가 아니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천성은 유순하며 전쟁을 좋아하는 서쪽의 오랑캐와는 다르다. 이는 어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이족 할 때 동쪽의 오랑캐라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충국사서 송나라 때 사신이 그려놓은 고려의 그림책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활과 화살은, 자, 이제 활은 5자인데 화살은 대나무로 안 만들고 그냥 벚나무가지를 만들어서 더 짧고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이 타는 말은 어떠냐면요. 왕을 봤으니까요. 보면 이제 왕이 타는 말은 큰 의뢰가 있는 날에는 말에다 갑옷을 입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원래는 말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누가 따온 겁니다. 편집부에서. 자, 원래 이제 고구려 벽화를 보면 이렇게 마갑을 입혀요. 마갑을. 그래서 마갑을 의뢰가 있을 때는 마갑을 입혔다. 이런 기록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고려가 이제 금과 멀지가 않다. 그래서 고려와 금나라는 가깝죠. 그러니까 거란이 멸망한 후에 이제 금나라가, 금나라의 아골타. 신라기도 하고 고려 사람이기도 한 그 금나라의 아골타가 만든 국가죠. 그래서 고려와 금나라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준마. 그러니까 훌륭한 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위에가 다 저기 초원지대잖아요. 자, 기병들이 사용하는 말의 안장과 언치는 매우 정교하다. 기병들이 타고 다녀야 되니까요. 자, 뭐 황금으로 꾸미고 뭐 오운으로 꾸미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사랑 반대되는 기록이 또 나와요. 네, 고려는 산이 많은데 도로가 험하다. 그리고 술의 사용은 불편한 데다가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낙타도 없다. 이상하죠. 낙타를 괜히 강조하면서 없대요. 낙타가 많은 거 아니었을까요? 낙타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낙타가 없다 그래요. 근데 고려사 기록에는 군용 낙타를 먹이는
방법까지 고려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돈의 기록이 지금 불일치함을 알 수 있어요. 한 책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면, 여기도 이제 돈이 나오죠. 돈을 내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관하에서 나오는 처벌, 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동신 성모 지당에서 동쪽의 신성모, 그러니까 여성 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 신이 부여의 부여의 처인, 아내인 하신, 그러니까 황하의 신의 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고구려의 시조가 된 주몽을 낳았기 때문에 자, 동신성모지상을 세웠다. 이렇게 이 주몽의 어머니라고 보면 되겠죠. 주몽의 어머니의 신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는 또 어떠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는 이제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 이제 글쓰기에 공부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있네요. 여색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쉽게 사랑하고 재물을 중시 여기고 혼인도 가볍게 하고 쉽게 헤어진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공통이에요. 자, 농민과 상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요. 옷을 이제 입은 것들을 관찰한 거죠. 보니까 흰 모시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가닥 띠가 있는 검은 두건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얀 옷과 검은 모자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장인 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고려는 이제 두건, 특히 이제 문이 비단, 그쵸? 문라라고 하죠. 비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머리에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자죠, 모자. 그래서 두건 하나의 값은 쌀 한 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맨머리, 모자를 안 쓴 사람들은 거의 죄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죽으로 만든,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관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모자를 항상 썼다는 기록이에요. 조선시대에도 거의 모자를 많이 썼죠. 거의 뭐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 옷은 어떤지 이제 묘사를 해놨어요. 여자 옷은 이제 흰색 모시 저고리가 있고요. 치마는 노란색을 주로 많이 입었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국풍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화풍이에요. 한자는. 이게 중국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화풍으로 화족풍이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이제는 그 중화와 다른 이 화풍과 다른 점을 우선 간추려서 그린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중국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 좀 화풍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화풍으로 해야죠, 번역을. 자, 이런 식으로 노란 비단이 주로 많이 나오네요, 여성 옷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창고를 보시면 말이죠. 구리 항아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어깨로 멜 수 없으면 머리에 인다. 조선시대랑 비슷하네요. 항아리 양쪽에는 귀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잡은 채 옷을 추스리고 다니고 아이도 없는다. 머리에 이고 아이도 없고. 자, 고려의 관리는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무릎을 굽히면서 공손히 절을 하고 이게 무릎 걸음으로 나아간다. 자,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태국에는 아직도 무릎 걸음이 남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또 글도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려 사람들은 이제 쌀과 채소만을 먹고 있는데 평소에 고기를 먹는 일이 드물다. 기껏 한 달 정도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한 서경이 이런 기록을 힐끔 보고 남긴 거예요. 이 사신이 오는 데가 한여름인데 막 음식이 썩 냄새가 난다. 당연히 나죠. 어느 부분에서 음식이 썩 냄새가 나겠죠. 송나라는 안 나겠어요. 이런 비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제 장가를 들지 않은 고려 사람들은 모두 두건으로 머리를 싸고 머리를 뒤로 길게 내려뜨렸다. 그 다음에 장가를 든 다음에 머리를 묶는다. 이건 뭐 조선시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풍속 관련해서 또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고려는 문물이 발달하고 예의 바른 나라로 불리는데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이제 그릇을 사용하고 문자는 해서체, 예서체를 모두 쓰고 주고받을 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엄숙히 공경함으로 충분히 우러러 볼 만하다. 이제 고려가 이만큼 이제 예절이 발달되어 있고 이제 문화적인 수준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유한 집에서는 3-4명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건 어느 나라나 거의 너무 동일하죠.
그리고 죽으면 연만할 뿐 관에 넣지 않고 왕이나 귀족도 관에는 넣지 않는다. 염을 한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고 불교를 좋아한다. 빨리 걷는 걸 좋아한다. 바쁘니까. 그리고 또 여자나 비구니가 다 남자처럼 절을 한다. 뒷짐지는 자가 많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고려의 풍속은 밤에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밤에도 안 자고 술 마신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을 알려주는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고려에는 평상시에 작은 소반을 놓고 구리 그릇을 사용한다. 뭐 이거는 뭐 어디나 다 똑같은 거죠. 자, 풍속도 보면 이제 고려의 풍속은 고려 사람들은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깨끗하다. 이 중국인 같은 경우는 안 씻는데 이제 여기 보면 고려는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씩 목욕한다. 이렇게 고려가 2번을 씻는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도성 주변에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성이 될 수 있는지 평양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디나 물이 많이 흘러야 된다면 하북성이 어디나 물이 많이 흐릅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이제 고려 영토는 동해에 닿아 있으며 큰 산과 깊은 골이 많다. 고려 영토 동해? 동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자, 지금 한반도의 고려 영토가 동해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네? 서해는요? 남해는? 왜 동해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려의, 그죠? 고려의 영토가 그 나라가 동해에 닿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서해도 아니고 남해도 아니고. 그렇다면 동해가 어딜까요? 한반도였으면 서해를 먼저 얘기했겠죠. 중국에서 볼 때. 남해나. 중국의 동중국해랑 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산과 깊은 골이 많다. 이거는 이제 북경 위에 그 산맥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고려에는요, 가난한 백성들은 해산물을 먹는다. 양과 돼지는 주로 귀족들이 먹고 가난한 백성들은 해산물이 먹는다. 해산물을 먹으려면 바닷가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고려가 이 내륙 지역이라면, 한반도라면 해산물을 먹기가 힘들죠. 그렇다는 얘기는 고려 백성들이 해산물을 먹는다면 지금 현재 하북성부터 시작해서 산동부터 시작해서 양자에 흐르는 곳이 다 해산물을 먹기 알맞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해에 맞닿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동해. 서해가 아니고 남해도 아니고 동중국해. 그리고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땔감으로 쓸 때는 이제 이 성곽 부근에 있는 산은 땔감으로 쓰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나중에 이제 전쟁이 있을 때 그 나무들을 써야 되니까 땔감으로 못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려의 도축. 그러니까 양과 돼지고기 이제 주로 육류는 이제 귀족들이 먹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부처를 좋아하고 살생을 경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큰 소나무가 항상 많고요. 자, 여기도 이제 필기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 땅에는 이제 금과 은은 되게 조금인데 아까 은으로는 저기 통화를 한다면서요. 은으로는 은을 돈으로 쓴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금어대, 은어대가 다 있는데 혁띠에. 근데 금과 은은 되게 적다. 뭐 이상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리가 많이 난다. 신라에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다음에 나전 솜씨가 진짜 기가 막히다. 나전 칠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호필이라고 요 붓 얘기하는 거예요. 붓. 황호필은 연약해서 쓸 수가 없다. 이 털이 원숭이 털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려의 황호필이라고 하는 필이 이게 원숭이 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자, 원숭이가 고려시대 어디 납니까? 지금 원숭이는 현재 산동반도 아랫지역과 그 다음에 양자가 있는 지역에 전부 다 원숭이에요. 자, 원숭이 털이다.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이 송나라 사신들이 도착을 하자 고려에 이제 그 의장대들이 막 쭉 있죠. 신기대들도 있고 이제 병란정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기병들 다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미성하고 지네들 거도 이제 쓰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어야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정사와 부사가 조서를 받들고, 이제 송나라 사신들이 이제 조서를 받들고 순천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순천이 어디죠, 여러분, 지금?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순천은 이 대동강,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
그 위쪽에 순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개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예, 그러니까 개성이 어디냐면 서울 위에 개성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천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순천관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있나요? 그러니까 평양의 순천도 말이 안 되고 지금 개성의 순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동해에도 안 접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예전에 북경을 순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고지도에 순천하면 무조건 북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장대가 있고 고려가 이제 이 송해 사신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쭉 내용을 이제 쓴 건데, 송나라가 이제 고려 국왕한테, 고려 황제한테 보내는 조서를 이렇게 쫙 했는데, 이 한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라, 다, 라. 송나라의 황제가 고려 국왕한테 이렇게 라라라.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번역입니다. 굉장히 번역이 잘못됐죠. 반말식으로 송나라가 삼국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병란정은 이제 예성강 옆에 있는데, 이제 북경에 병란 다리가 있죠. 그 병란 다리에 병란정, 정자가 있는 겁니다. 왕성에서 30리 떨어져 있다. 자, 북경 자금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현재 지금 병란 교가 있죠. 병란정으로 볼 수 있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키스페이스 대표이신 키스페이스 대표 이민구 대표님이 고려 도경의 바닷길에서 벌써 다 찾아낸 내용이에요. 자, 고려가 왕씨가 된 이후로 대대로 송의 울타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송나라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릇을 얘기를 하죠. 네, 그릇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향로는 은으로 만드는 데다가, 자, 은을 많이 사용한다. 향로는 은을 많이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하고요. 물병은 술주전자랑 비슷한데, 뭐 술주전자를 쭉 따라 보니까 용량은 6대다. 이렇게 해본 거죠, 테스트를. 네, 이런 그림들은 원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잔 같은 경우도 다 은으로 만들고, 아까 은이 없다며, 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금동대학로처럼 이제 박살로인데, 이제 원래는 이거는 중국의 물품이,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뭐라고 하냐면 한기라고 나오죠. 한기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기다. 이렇게 중국이 아니에요, 번역이. 그래서 고려인들이 만드는 금동대학로는 윗부분은 이제 이런 산 모양인데, 아랫부분은 다리가 3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지금 충청도에서 발견된 금동대학로 보면 다리 3개죠. 다리 3개가 달려 있대요. 기가 막히죠? 자, 이것은 이제 중국 한나라의 이 박산로랑 다르지만, 원래의 모습과 다르지만 굉장히 정교한 기법은 본받을 만하다. 금동대학로가 여러분 백제거로 알고 있는데, 백제란 말이 어디도 없어요. 여하튼 금동대학로랑 공통점이 뭐냐면 윗부분은 산이 맞는데 다리가 3개다. 자, 다리가 3개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이 고려 도경에 적혀 있네요. 자, 정로도 발이 3개다. 자, 큰 종은 백동 15,000근을 사용했다. 자, 이런 소리가 띵 울리면 거란까지 들려서, 이 거란이 선우가 싫어해서 지금 뭐죠? 이 종을 옮겼다는 얘기예요. 거종을. 이 웃기죠,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고려가 있으면 이 지금 종을 울린단 말이죠. 거종을 띵 울리면 거란이 어디 있길래 거란이 듣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태행산맥을 두고, 예, 북경에서 치면 들리겠죠, 거기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고려 시대의 이제 차 문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고려청자, 고려인은 이제 비색이라고, 고려청자를 이제 이 비색, 청국색 얘기하는 거죠. 청국색을 얘기를 한다. 이런 죽솥은 뭐 그릇인데 철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배입니다. 배를 어떻게 만드냐. 배를 타고 왔으니까 배를 봤겠죠. 그러니까 배를 묘사를 하죠. 자, 고려인들은 이제 해외, 이 황하를 얘기를 하죠. 해일 작가. 해는 하다, 황하다. 사마천이 기록했습니다. 황하를 벗어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를 앞세우는 건 당연하다. 이거는 이제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편집부에서 그냥 다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는 그림 없는 그림책이에요, 고려도경은. 자, 이런 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뒤부터는 이제 해도예요. 이제 바닷길인데 이 바닷길에 두 것만 원본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본 사람은 없고 전해지는데 그림은 원래 없는 거고 이런데 보면 이제 이 고려도경은 다 어디나 대동소이예요. 이게 개봉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 이렇게 가면 더 가까운데 왜 이렇게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봉도 말이 안 되고 다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근거가 없는데 이 고려도경의 바닷길 어느 섬을 들리고 어느 섬을 들리고 이런 섬들을 들리고 이런 섬들을 들리는 것들이 지금 다 영상으로 지금 고려도경의 바닷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닷길들이 다 있어요. 바닷길들 다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착했다.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네. 고려 사람들의 본성은 어지르고 그 땅에는 군자가 많고 다른 오랑캐와는 정말 다르다. 딱 감탄을 하고 가는 거죠. 감탄을 하고 가는 거고. 자, 이 뒤쪽에는 그냥 첨부하는 겁니다. 첨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들, 이제 뒤쪽에 나중에 쓴 사람들이 첨부를 하는데 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악주가 나옵니다. 아버지 서경등이 악주. 악주라면 무안이죠. 예. 송나라의 중심지 무안. 이렇게 무안이 나와요. 황학루 무안에 있죠. 무창현 무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송나라 수도가 개봉이고 예, 중국 동부면 이런 그런 지역명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서경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고려에 머문 기간은 한 달 남짓이었고 밖으로 나간 게 다들 저기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간 게 5-6번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5-6번 나가고 이 책 쓴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내용들이 5-6번 잠깐 밖에 나가서 본 기록입니다. 그림책이죠. 빠뜨림 없이 그림을 그리고 배열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한 장도 그림이 남아있지 않죠. 전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송나라 때, 원나라를 지나서 명나라 때 다 없애지 않았을까요? 고려의 본토가 어딘지를 숨기기 위해서 다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가 만주에 있었더라면, 한반도에 있었더라면 없앨 이유가 없죠. 모든 그림을 다 없앴다. 자, 여러분 이 고려도경은 말이죠. 이 그림 없는 그림책이 고려도경은 약 여기 보시면 고려를 떠나서 명주, 그러니까 양자강 명주까지 오는데 바닷길로 42일이 걸려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경에서 지금 영파, 닝보, 명주까지 40일이 걸렸는데요. 이 기록은 조선의 표해록에서 보면 양자강에서 북경까지 명나라 황제가 있는 북경까지 약 40일이 걸린다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양자강에서 북경까지 100길로 40일이 걸린다는 기록과 표해록의 기록과 고려도경이 일치해요. 과연 이 고려도경의 바닷길, 영파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개성까지, 북한의 개성, 서울 위의 개성까지 40일이 걸릴까요? 아니면 평양까지 40일이 걸릴까요? 표해록의 기록과 동일한 바닷길, 그림 없는 그림책, 고려도경. 이 바닷길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과 이 궁궐들,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 고려도경의 바닷길, 명주에서 북경까지 가는 그 바닷길, 현재도 존재하는 그 많은 지역명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자, 고려도경, 그림 없는 그림책 고려도경의 간단한 내용들. 자, 송나라 사신 서경이 고려의 황성으로 가서 5-6번 밖을 힐끔힐끔 보면서 기록한 그림 없는 그림책. 오늘은 고려도경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주변 영상 공유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책보고 채널은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